시그너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셨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천장에 매달려 빛을 쏟아냈고 하객들이 입은 최고급 실크와 보석들이 그 빛을 반사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수만 송이의 순백색 릴리 향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기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이것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JK그룹과 몰락 직전의 윤씨 가문 사이에 체결된 거대한 비즈니스 계약의 마지막 장이었다. 신부 대기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궁전이었지만 윤서연은 그 호화로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공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거울 속에 비친 완벽하게 화장된 낯선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오늘 그녀는 아버지를 구했다. 그 대가는 자신의 미래의 전부였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 강태민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이자 JK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였다. 그의 맞춤 제작 턱시도는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외모는 웬만한 연예인들을 압도할 정도였지만 그의 눈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는 하객들에게 보여주던 의례적인 미소조차 지우고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서연을 훑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쇼는 이제 시작이군. 오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샴페인 향을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결혼, 이 반지, 이 모든 화려한 쇼는 진짜가 아니야. 넌 그저 대역일 뿐이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했다. 분노, 슬픔, 굴욕, 그 모든 감정은 이미 어젯밤에 다 태워버렸다. 태미는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더 불쾌해졌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상처받은 표정이라도 짓길 바랐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넌 한유라가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방패막이야. 내 할아버지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쇼에서 날 지켜줄 임시방편이라고.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위치를 잊지 마. 내 아내 행세는 사람들 앞에서만 해. 이 집안에서 내게 허락된 공간은 내 방뿐이야. 절대 내 구역을 침범하지 마. 그리고 감히 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마. 사랑, 존중. 그런 건 너 같은 여자에게 줄 게 아니니까. 당신은 그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저 한유라의 대역이야.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래 조건은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강태민 대표님, 제 아버지의 회사는 어떻게 되었죠? 그녀는 남편이라는 단어 대신 그의 직함을 사용했다. 태민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마지막 자금 이체가 완료됐다. 네, 아버지는 이제 안전해. 그러니 너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 네가 오늘 흘릴 유일한 눈물은 아버지를 구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어야 할 거야. 카메라 앞에서 그는 등을 돌려 대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하게 울렸다. 서연은 그가 던진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JK그룹의 상징인 거대한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푸른 눈물이라고 불리는 그룹 안주인에게만 허락된 보석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그것을 목에 걸었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올랐다. 결혼식은 완벽한 연극이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구한 딸의 행복한 미소를,
태미는 아름다운 신부를 얻은 신랑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연기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맹세의 말을 나누고 기계적으로 입을 맞췄다. 하객들은 재계의 가장 강력한 결합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사리와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눈빛 속의 공허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평창동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가는 집이라기보다는 견고한 성체에 가까웠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거대한 저택은 철저히 태민의 통제하에 있었다. 롤스로이스가 저택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서연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서쪽 별채에 방을 마련해 내 허락 없이는 본관의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 그것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쪽 별채는 본래 손님이나 혹은 가문에서 내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사용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태민의 등이 동쪽 윙의 거대한 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신혼방 대신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크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차가운 방이었다. 서연은 수백 개의 단추가 달린 드레스를 벗어 던지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샤워 가운을 걸치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숨겨왔던 위성 암호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단순히 몰락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MIT에서 금융공학과 전략 경영을 복수 전공한 숨겨진 천재였고, 지난 3년간 익명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간신히 지탱해온 실질적인 브레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JK그룹 같은 포식자가 득실거리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무른 사람이었다. 서연이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아니, 정확히는 생존이었다. JK그룹은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압박과 시장 교란을 서슴지 않았다. 태미는 그 선봉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포식자의 심장부에 들어왔다. 화면에는 J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재무제표가 떠올랐다. 태미는 그녀를 단순한 대역, 방패막이로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고 멸시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서연의 진짜 무기는 그녀의 두뇌였다. 그녀는 JK그룹의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너무 공격적이었다. 외형은 화려했지만 내부 현금 흐름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태미는 단기간에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한유라. 서연은 그 이름을 낮게 읊조렸다. 태민이 그토록 집착하는 여자, 그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 그녀는 태민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을 발견했다. JK그룹의 주가를 미세하게 흔드는 정체불명의 자금 흐름. 퀀텀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세력이었다. 그들은 JK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이미 더 거대한 포식자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대역이라. 좋아.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 연극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막이 내려봐야 알겠지. 그녀는 이 성체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꺼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윤서연은 그 거대한 강씨 저택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서쪽 별채는 그녀의 유배지였고 본관과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견고한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아내였다. 사용인들은 강태민의 암묵적인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들은 그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그 예의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잘 만든 인형을 대하는 듯한 무기질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식사는 항상 별채의 작은 다이닝룸으로 따로 배달되었다. 본관에서 열리는 왁자지껄한 가족 식사에 그녀가 초대받는 일은 없었다. 강 회장, 즉 태민의 할아버지가 주재하는 아침 식사에도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이 집안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가 남편 강태민을 마주친 것은 복도에서 우연히 스친 것을 포함해 단 3번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복도의 값비싼 장식품 중 하나인 것처럼 혹은 그보다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취급했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 머무르지 않았고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그 냉혹한 무관심은 어설픈 증오보다 더 잔인했다. 태민은 JK 그룹의 일에 미쳐 있었다. 그는 이른 새벽에 나가 자정이 넘어 돌아왔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로지 2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듯했다. 하나는 JK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유라였다. 서연은 어느 날 밤 그가 정원에서 홀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낮에 그 냉혹한 지배자는 온데간데 없고 애틋하고 심지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라야, 조금만 기다려. 다 해결되고 있어. 넌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서연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질투 같은 감정을 느낄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었다. 강태민의 유일한 약점, 저것이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저 약점을 쥐고 흔드는 여자가 돌아오는 순간 자신의 대역 역할은 끝날 터였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녀의 유배지인 서쪽 별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는 가장 완벽한 작전 본부였다. 태민의 완벽한 무시 덕분에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방은 최고급 가구와 실크 벽지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서연이 직접 구축한 최첨단 정보 분석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내부망에 직접 침투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었다. 대신 그녀는 대역 아내에게 주어진 풍족한 자금, 즉 태민이 경멸과 함께 던져준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그녀는 그 카드로 최고급 의상과 보석을 사는 척하며 실제로는 다크웹의 최고 실력자들에게 JK그룹의 외부 보안망 취약점 분석을 의뢰했다. 그녀는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학창 시절 인맥을 동원했다. 월스트리트의 퀀트 분석가, 실리콘밸리의 보안 전문가, 그들은 윤이라는 이니셜로만 활동하는 그녀의 실체를 몰랐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날카로운 분석과 거액의 보수에 기꺼이 협력했다. 그녀는 JK그룹을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동시에 해부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그녀를 잊고 한유라를 그리워하는 동안 서연은 JK그룹의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실을 발견했다. 태민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를 감행했다. 외형적으로는 JK그룹의 영토를 확장시킨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기 부채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부채들은 교묘하게 분산되어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법인을 통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하여 거대한 지도를 완성했다. 만약 시장에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진다면
이 부채의 연쇄 고리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JK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멍청하긴.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명백한 함정인데도 그걸 물었군. 아니, 어쩌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건가.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버그나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백도어였다. 이 백도어를 통해 특정 세력은 JK그룹의 모든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심지어 조작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백도어를 이용하는 미세한 흔적들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그녀가 결혼식 날 밤에 발견했던 바로 그 이름 퀀텀이었다. 퀀텀. 그들은 유령이었다.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투자 집단. 하지만 그들의 자금 이동 방식은 극도로 정교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JK그룹이 가장 취약한 순간,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민은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시한폭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퍼즐의 조각들을 맞췄다. JK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아버지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킨 강태민의 방식. 그것은 지금 퀀텀이 JK그룹에게 하고 있는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태민은 자신이 사용했던 사냥 기술의 역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퀀텀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강태민 혹은 JK그룹 전체에 대한 깊은 원한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민이 그토록 기다리는 진짜 한유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강태민의 약점, JK그룹의 치명적인 허점,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까지.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태민에게 알린다면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역의 말을 경고가 아닌 관심을 끌기 위한 발악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했으니까.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좋아, 강태민. 네가 만든 이 무대에서 네가 무시했던 이 대역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똑똑히 지켜봐. 그녀는 JK그룹을 구할 수도 혹은 퀀텀과 함께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당분간 이 유령의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 적어도 진짜 위기가 닥쳐와 강태민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될 그 순간까지. 폭풍은 월요일 아침 가장 평화롭고 나른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JK그룹의 40층 전략기획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중 하나였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강태민은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의 제국이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핵심 임원들이 기계처럼 정확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다음 분기 바이오 부문 M&A 자금은 예정대로 집행합니다. 시장의 자잘한 소음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JK는 전진할 뿐입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격적인 경영이 가져온 성과에 도취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엄숙한 정적을 깬 것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 전체의 비명과도 같은 시스템 경고음이었다. J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K전자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전광판에 떠오른 붉은색 숫자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격이었다. 무슨 일이야? 태민이 고함을 질렀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버 오류인가?
당장 확인해. 오류가 아닙니다. 대표님, 재무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미확인 세력의 대규모 공매도입니다. 동시에 스위스 은행을 경유한 익명의 자금이 저희 주식을 닥치는 대로, 아니,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회의실을 덮쳤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JK그룹의 심장을 노린 기습 공격이었다. 그가 그토록 자부했던 철옹성 같던 시스템은 이 정체모를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방어해. 가용 자금을 총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해. 그러나 그들의 방어는 허술했다. JK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공격자는 한 발 앞서 더 큰 물량으로 그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마치 JK의 패를 모두 읽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JK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골이 서연이 발견했던 바로 그 백도어를 통해 JK의 방어 로직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쪽 별채의 통제실에서 윤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전 세계의 금융시장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퀀텀의 공격 시스템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JK의 임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퀀텀의 자금 흐름과 그들의 다음 공격 패턴이 붉은색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그녀는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강태민의 방어 방식은 너무 교과서적이야. 긍지 높은 사자가 함정 앞에서 힘자랑만 하는 꼴이지. JK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수록 그 자금은 퀀텀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JK의 피를 말리고 있었다. JK 본사는 전쟁터였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1시간 안에 시가총액 3조가 증발합니다. 공격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계좌로 쪼개서 악성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MA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강태민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닥쳐. 변명은 필요 없어. 대책을 내놔.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처음으로 겪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목줄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다. 그때 전략기획팀의 한 젊은 과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태민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K파인이라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금융 전문가들만 활동한다는 익명의 비공개 포럼 게시판이 떠 있었다. 네메시스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방금 올린 게시물이었다. 제목은 JK그룹을 향한 교과서적인 사냥,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 태민은 코웃음 치려다 멈칫했다. 게시물의 첫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공격자는 JK의 방어 시스템 로직을 역이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방어를 멈추지 않으면 30분 뒤 2차 파동으로 인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확실시됨. 소름이 돋았다. 네메시스는 마치 퀀텀의 작전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의 전술을 정확히 묘사했다. 그는 퀀텀이 사용하는 고빈도 매매, HFT, 알고리즘의 패턴을 지적했고 JK의 재무팀이 MA 자금을 방어에 투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살 행위인지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 자는 누구야? 한 임원이 중얼거렸다. 게시물은 계속되었다. JK가 살 길은 방어가 아니라 유인이다. 지금 즉시 모든 방어 자금을 회수하라.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켜 공매도 세력의 추가 진입을 유도하라.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 포지션을 잡는 순간 숨겨둔 MA 자금이 아닌 제3의 우회 자금을 통해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나 대담하고 위험천만했다. 그것은 JK그룹의 목숨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적을 더 깊숙이 끌어들여 그들의 목을 치는 베어 트랩 비얼 트래프 전략이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저 네메시스라는 놈이 퀀텀의 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반발했다. 아니, 강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태블릿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오만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이 분석이 자신의 재무팀 전체가 내놓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100배는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전략은 천재적이었다. 그대로 해. 네, 대표님. 당장 네메시스가 시키는 대로 단어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실행해. 지금부터 작전 지휘는 내가 아니라 저 빌어먹을 네메시스가 한다. 이후 2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태민의 지시대로 JK는 모든 방어를 포기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퀀텀은 승리를 확신한 듯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총동원해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메시스가 예측한 정확한 타이밍에 스위스와 홍콩의 비밀 계좌에서 엄청난 규모의 매수 주문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JK그룹의 공식 자금이 아니었다. 강 회장, 즉 태민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자금의 일부였다. 네메시스는 JK그룹의 공식 재무제표에 없는 이 숨겨진 힘의 존재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1분 만에 역전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자신들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헐값에 팔아치운 주식을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며 몇 배의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야 했다. 숏 스퀴즈가 발생했다. 퀀텀은 수조 원의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강제로 퇴각했다. JK전자의 주가는 극적으로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회의실에는 탈진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땀으로 젖은 셔츠를 입은 채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 당장 네메시스를 찾아 누구든 무슨 수를 써서든 저자를 내 앞으로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집념이 불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쪽 별채. 윤서연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네메시스 계정의 로그아웃 버튼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을 찾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네메시스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대역 아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첫 번째 말을 놓았다. 이제 강태민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터였다. 강태민은 거의 한 달 동안 네메시스라는 유령을 추적했다. JK그룹의 최고 보안팀과 외부의 사설 정보원을 총동원해 K파인 포럼의 서버를 이잡듯 뒤졌지만 네메시스는 처음 글을 올렸던 그 순간부터 모든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그는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나 JK를 구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태민은 그 천재적인 분석가에게 분노와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돈이든 지위든 무엇이든 제공해서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의 집착은 네메시스가 퀀텀 사태를 해결해준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서 벗어난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익명의 그림자는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초조해졌다. 퀀텀의 공격은 1차 방어에 그쳤을 뿐 그들의 본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풍은
모든 예고 없이 닥쳤다. 그날은 JK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태민은 퀀텀 사태의 성공적인 방어를 발판 삼아 할아버지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굳힐 참이었다. 그가 회의실로 향하던 중 1층 로비에서 끔찍한 소란이 일어났다. 비명과 함께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보안 요원들이 급하게 달려갔고 태민은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란이야. 당장 정리해. 그가 비서실장에게 명령하려던 순간 인파 속에 쓰러진 창백한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수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 그가 이 지옥 같은 정략 결혼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 유라야. 그의 입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이사회의 존재도 자신의 체면도 잊은 채 인파를 해치고 달려갔다. 한유라는 먼 길을 여행한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그녀는 값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태민을 발견하자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민 씨, 나 드디어. 그리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JK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룹의 황태자 강태민이 의문의 여성을 직접 안아들고 로비를 가로질러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은 모든 직원의 휴대폰에 찍혔다. 이 사회는 당연히 취소되었다. 태민은 병원 VIP실을 통째로 폐쇄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호출했다. 몇 시간 뒤 한유라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이라는 사실에 놀란 듯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태민은 그녀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있었다. 괜찮아, 유라야, 나야, 이제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그가 윤서연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절박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그를 보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태민 씨,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서럽게 울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던 것은 강 회장, 즉 태민의 할아버지 측근들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며 태민의 앞길에 방해가 되니 당장 사라지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을 망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유라의 이야기는 태민의 이성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빗장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의 죄책감이 분노로, 분노가 맹목적인 사랑으로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에 치를 떨었고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여자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 무엇이든에는 윤서연을 치우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은 1차 퀀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쪽 별채를 찾았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거칠게 열어젖혔다. 윤서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지만 태민은 그 화면들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한가롭게 인터넷 쇼핑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그녀의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이혼 서류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태민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한유라 씨가 돌아왔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이나 질투,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로비의 소동을 CCTV 기록으로 확인한 뒤였다. 태민은 그녀의 무덤덤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최소한 매달리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상처받은 척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래, 그녀가 돌아왔어. 진짜가 돌아왔다고. 그러니 내 역할은 이제 끝이야. 그는 수표 한 장을 서류 위에 던졌다. 꽤 큰 금액이었지만 JK그룹의 안주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위자료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모욕적인 액수였다. 네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는 대가다. 네 아버지 회사도 살려줬으니 이 정도면 훌륭한 거래였겠지. 서연은 흩어진 서류를 천천히 모았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마치 기업 보고서를 검토하듯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이 재산 분할 포기, 각서 항목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석 자 윤서연이 서명란에 적혔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하나 없이 단정했다. 태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걸로 됐습니까? 그녀는 서류를 그에게 밀어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수표도 함께 밀어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제 역할에 대한 대가는 이미 제 아버지가 받았으니까요. 태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돈이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을 터였다. 뭐, 지금 나랑 밀당이라도 하자는 건가? 더 필요해? 아니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한쪽에 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이 집에 올 때부터 많은 짐을 풀지 않았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단 2가지. 그녀의 노트북과 암호화된 외장 하드드라이브 몇 개뿐이었다. 그녀가 가방을 들고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태미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분노에 차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이게 다야? 넌 아무 감정도 없어? 넌 내 아내였어. 서연이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의 격앙된 눈을 꿰뚫었다. 아니요, 전 당신의 아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전 대역이었으니까요. 강태민 씨.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를 되찾았으니 이제 만족하셔야죠.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쪽 별채를 걸어 나왔고 그 거대한 저택의 현관을 통과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다. 강태민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창밖으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손에 든 이혼 서류와 그녀가 거부한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이 성가시고 감정 없는 대역을 치워버렸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한유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자신의 제국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천재 네메시스를 제 발로 쫓아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강태민은 윤서연이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장소는 그가 서연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강씨 가문의 심장부인 본관 그랜드홀이었다. 그가 대역의 침입을 그토록 경계했던 바로 그 공간에 이제 그는 진짜 사랑을 당당하게 전시하고 있었다. 홀은 수천 송이의 붉은 장미와 금빛 장식으로 꾸며져 마치 새로운 대관식을 치르는 듯했다. 강태민은 파티 내내 한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서연과의 결혼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에게 자랑스럽게 유라를 소개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 곁에 있어야 할 유일한 사람 한유라입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다. 불과 한 달 전에 결혼했던
윤 씨 가문의 딸은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JK 황태자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새로운 여주인을 호기심과 계산이 뒤섞인 눈으로 관찰했다. 한유라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수줍으면서도 기품 있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연약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행동은 대담했다.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태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퀀텀 사태의 방어 성공을 조심스럽게 축하했을 때 유라가 부드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태민 씨가 그 네메시스라는 분께 큰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임원들은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다. 아, 예, 사모, 아니, 한유라 씨, 그렇습니다. 유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녀는 태민을 사랑스럽게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분은 물론 훌륭했지만 조금 방어적이지 않았나요? JK 같은 거대한 그룹이 언제까지나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방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태민 씨? 태민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매료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유라야. 내 생각도 그래. 유라는 용기를 얻은 듯 재무이사를 향해 미소 지었다. 퀀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우리가 그들의 공격 따위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요. 제가 듣기로는 바이오 부문 MA 건이 잠시 보류되었다고 하던데 이럴 때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노렸던 바로 그곳을 우리가 더 크게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재무이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네메시스는 그 MA 자금이 JK의 아킬레스건이며 그것을 숨기고 비자금을 활용해 방어하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유라 씨,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지금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 위험이요?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태민 씨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위험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태민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이사. 한유라 씨의 말이 맞아. 우린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어. 네메시스는 위기를 넘기게 해줬지만 미래를 제시하진 못했지. 당장 바이오 부문 MA를 재개해. 아니, 원래 계획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워. 퀀텀이든 누구든 JK의 힘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것은 독이 든 조언이었다. 퀀텀이 1차 공격에서 노렸던 가장 취약한 고리. 그들은 JK가 무리하게 MA를 감행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메시스의 전략 덕분에 간신히 숨겨두었던 약점을 이제 한유라는 태민 스스로 그 약점을 다시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파티가 열리는 화려한 강씨 저택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여의도의 한 작은 오피스텔. 그곳에는 SY 어드바이저리라는 작은 간판이 막 걸려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중앙에 놓인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는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윤서연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던졌던 모욕적인 수표를 거절했다. 그녀의 자본금은 그녀가 네메시스로 활동하기 전 MIT 시절부터 익명으로 운용해온 그녀 자신의 투자금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곧바로 이 사무실을 계약했다. 그녀의 화면에는 강씨 저택의 파티 소식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JK그룹의 주가 변동과 외신 속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한유라, 태민의 유일한 약점, 그리고 어쩌면
퀀텀의 핵심 키일지도 모르는 인물. 서연은 지난 며칠간 퀀텀의 배후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홍콩의 한 유령 회사 뒤에 숨어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은 놀랍게도 몇 년 전 한유라가 해외로 떠났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퍼즐이 맞춰지는군. 서연이 중얼거렸다. 한유라는 강 회장의 협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태민에게 접근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졌다가 이제 JK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트로이의 목마였다. 그리고 강태민은 사랑의 눈이 멀어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법인 명의로 복잡한 파생 상품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했다. JK가 특정 MA를 감행하고 그로 인해 특정 채권 금리가 폭등하며 결국 퀀텀이 2차 공격을 감행할 때 그 모든 연쇄 반응의 정점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극도로 정교한 알고리즘 거래였다. 그녀는 JK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폭풍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재울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 파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공식적으로 한유라와의 약혼을 발표했다. 그리고 JK그룹의 대담한 차세대 비전, 즉 바이오 부문 대규모 인수를 선언했다. 하객들은 환호했고 태민은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과 사업을 모두 쟁취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독이 든 성배인 한유라의 조언에 따라 네메시스가 간신히 지켜냈던 JK의 마지막 방어선, 즉 강 회장의 비자금까지 MA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천재적인 조언자가 자신이 내쫓은 대역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짜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한유라의 달콤한 속삭임은 강태민의 오만함에 불을 붙였다. 그는 네메시스의 신중한 경고를 낡은 교과서처럼 집어던지고 한유라가 제시한 화려한 미래상에 모든 것을 걸었다. JK그룹의 모든 가용 자금이, 심지어 강 회장이 숨겨두었던 비자금까지 바이오 부문 MA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쏟아부어졌다. 시장은 JK의 공격적인 행보에 환호했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태민은 자신이 사랑과 사업을 모두 쟁취한 완벽한 승자라고 확신했다. 폭풍은 그가 승리의 축배를 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몰아쳤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탐색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JK그룹의 숨통을 끊기 위한 전면전이었다. 퀀텀은 유라를 통해 태민이 모든 방패를 내리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드러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공격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째, JK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바이오 기업이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숨겨진 부채와 임상 조작 스캔들을 공시했다. 그것은 퀀텀이 몇 년에 걸쳐 설계한 정교한 독이 든 사과였다. JK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둘째, 윤서연이 발견했던 그 치명적인 백도어가 활성화되었다. JK의 내부 자금 관리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MA 대금 지급을 위해 열어둔 해외 계좌들이 동결되었고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룹 전체가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지 못하는 공룡 신세가 되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공격. JK가 무리한 인수를 위해 발행했던 단기 기업어음, CP과 채권들에 대해 퀀텀이 조종하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모든 현금을 바이오라는 함정에 쏟아부은 뒤였다. 막아. 어떻게든 막아. 강태민은 40층 전략기획실에서 괴물처럼 포효했다. 하지만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막을 자금이 없었다. 그들이 믿었던 비자금조차 이미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바이오 기업에 묶여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태민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태민 씨, 이럴 리가 없어요. 분명 저들이 우리를 음해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히려 남은 자산들을 매각하려는 임원들을 비난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미래예요. 그걸 팔면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녀의 조언은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결정으로 태민을 이끌었다. 그녀는 그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를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막아섰다. 강태민은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과 자신의 결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오기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그는 유라의 말을 따랐고 그것은 JK의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행위였다. 단 사흘 만에 JK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강 회장의 측근들이었던 보수적인 이사들이 태민의 경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적대적 M.A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그때서야 강태민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는 것을. 바이오 기업,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한유라의 조언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라가 자신을 속였다고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순진한 조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그가 경멸했던 그러나 유일하게 진실을 꿰뚫어 보았던 그 이름. 네메시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을 뒤엎었다. 찾아. 당장 네메시스를 찾아. K-파인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뒤져서 그를 내 앞으로 데려와. 그는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외쳤다. 그가 원하는 건 뭐든 줘. 그룹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제발 그를 찾아.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는 네메시스만이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 익명의 전략가에게 매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JK의 모든 정보팀이 다시 한번 네메시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K-파인 포럼 운영진을 협박하고 최고의 해커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포럼은 고요했다. 네메시스라는 아이디는 처음에 그 경고글 이후로 단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강태민은 통제실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주저앉았다. 화면에는 JK그룹의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붉은 그래프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사랑 때문에 파멸했고 그가 내쫓았던 가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 가짜가 네메시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걷어찼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버린 구원의 손길은 이미 다른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JK그룹의 비상주주총회장은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공기 중에는 패배의 무거운 냄새가 진동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JK그룹의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단상에 앉은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는 한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피해자이자
약혼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자금이 없습니다. 재무이사가 절규하듯 외쳤다. 퀀텀 측에서 제시한 긴급 구제 금융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제 금융은 사실상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항복 문서와 다름없었다. 퀀텀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들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탄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태민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었다. 그럼 강태민 대표의 경영권 박탈 및 퀀텀의 긴급 경영안에 대한 표결을 이사회 의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태민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네메시스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장 문이 노크도 없이 그러나 소음도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소란스러운 입장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위압적인 등장이었기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값비싼 보석을 걸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팬트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가운 이성으로 빛났다. 그녀는 대역 아내의 유순함도 쫓겨난 여자의 초라함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 2명이 따르고 있었다. 윤, 서연, 태민이 유령이라도 본 듯 중얼거렸다. 한유라의 미소 짓던 입술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퀀텀 측 변호사들은 이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연은 태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이사회 의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회의장의 침묵을 갈랐다. 회의를 중단시켜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제 소개를 하죠. 저는 SY 어드바이저리의 대표 윤서연입니다. SY 어드바이저리? 생소한 이름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제 법인은 그리고 저와 뜻을 함께하는 투자 컨소시엄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현 시간부로 JK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확보했음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회의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15%. 그 혼란스러운 폭락장 속에서 이 정체불명의 회사가 어떻게 그만한 지분을 매집했단 말인가. 태민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15%. 그녀가 어떻게? 그가 모욕적으로 던져준 수표를 거절했던 그녀가 대체 무슨 돈으로? 서연은 의장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변호사가 재빨리 그녀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JK의 추락을 보여주던 붉은 그래프가 사라지고 SY 어드바이저리의 깔끔하고 날카로운 로고가 떠올랐다. 여러분은 지난 사흘간 항복하는 방법을 논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반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형이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퀀텀의 공격 알고리즘이 해부되어 있었다. 퀀텀은 고빈도 매매와 시스템 백도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무기는 그녀는 퀀텀이 인수를 강요한 바이오 기업에 재무제표를 띄웠다. 바로 이 독이 든 사과였죠. 그녀는 퀀텀이 어떻게 몇 년에 걸쳐 이 유령 회사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JK의 MA 리스트에 이 회사를 교묘하게 집어넣었는지, 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낱낱이 보여주었다. 강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분석, 그 논리, 그 날카로운 통찰력, 그것은
네메시스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적이 우리의 모든 패를 실시간으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거기에는 JK 내부 시스템의 백도어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이 어떤 허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강등시켰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떠 있었다. 태민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미친 듯이 찾던 네메시스가 그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여자 윤서연이었다. 그가 대역이라고 멸시했던 그녀가 그의 제국을 구할 유일한 천재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제 발로 쫓아냈다. 퀀텀의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전략에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퀀텀 측 변호사들을 지나 경직된 얼굴의 태민을 지나 그리고 그의 곁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는 한유라에게 멈췄다. 바로 강태민 대표의 귀에 속삭이며 그를 함정의 한가운데로 정확히 인도할 수 있는 완벽한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죠. 정적이 흘렀다. 강태민은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의 눈먼 남자가 아닌 냉철한 기업가의 눈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정적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마치 거대한 압력으로 사람들의 숨을 먹게 할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윤서연,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한유라에게로 쏠렸다. 한유라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연약한 피해자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강태민의 팔을 붙잡으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민 씨,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부 조력자라니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그 연기력은 실로 완벽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당신, 감히 무슨 근거로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태민 씨를 얼마나, 한유라 씨. 서연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공동 연출자이자 주연 배우였죠. 무슨 증거도 없이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강태민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서연이 제시한 증거, 즉 네메시스의 그 천재적인 분석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가 수년간 사랑하고 기다려온 유라가 배신자일 리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만해, 윤서연. 당신이 네메시스였다는 건 충격적이군. 하지만 유라 씨를 모함하는 건 용서 못해. 모함이라고요? 서연은 처음으로 옅은 그러나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강태민 대표님, 당신의 그 맹목적인 사랑이 당신의 눈과 귀를 얼마나 완벽하게 멀게 했는지 지금부터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함께 확인시켜드리죠.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해외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다. 퀀텀은 유령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금이 필요하죠. 지난 3년간 퀀텀의 활동, 자금이 흘러들어간 스위스 비밀 계좌입니다. 그녀는 계좌번호와 암호화된 법인명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한유라 씨가 강 회장님의 협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제네바와 싱가포르에서 개설된 개인 금고와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내역입니다. 두 개의 자금 흐름도가 나란히 스크린에 떴다. 날짜, 금액,
심지어 입출금 패턴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퀀텀의 자금이 한유라의 개인 계좌를 통해 세탁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한유라가 퀀텀에 자금 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한유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난 그런 거 몰라요.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도용이라고요?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다. 파티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한유라가 재무이사에게 바이오 기업 인수를 부추기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음성은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손짓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한유라 씨가 순진하게 조언했던 그 바이오 기업, 그 기업의 최대 주주는 퀀텀이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던 바로 그 스위스 계좌의 법인이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자신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민 대표는 네메시스의 경고 덕분에 1차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서연은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퀀텀은 당황했겠죠.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한유라 씨를 당신 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짜인 저를 내쫓고 진짜를 되찾았다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그 순간, 당신은 적에게 스스로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귀에 독을 속삭였죠. 네메시스가 막아두었던 바로 그 약점, 바이오 MA라는 함정으로 당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한유라는 이제 발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본래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민 씨,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차지하고 싶어서. 닥쳐,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포효가 아니었다. 텅 비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천천히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환멸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다. 서연이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그러나 교활함이 묻어나는 한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걱정 마. 태민이는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어. 네메시스인지 뭔지 하는 멍청이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이젠 MA에 모든 걸 쏟아부을 거야. 2차 공격 준비해. 이번엔 숨통을 끊어버리자고. 파일은 퀀텀의 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녹음 시점은 강태민이 바이오 MA 규모를 2배로 늘리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아, 강태민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수년간 그리워하고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여자.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자로 만들고 가짜 아내를 모욕적으로 내쫓으면서까지 되찾으려 했던 진짜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그의 JK 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무기였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게 끄끄거리는 소리였지만 이내 미친 사람처럼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했다. 회의장 전체가 그의 처절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자신의 맹목적인 오만함에, 그리고 자신이 대역이라고 불렀던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을 발가벗겨진 자신의 비참함에 절규했다. 하하하, 내가, 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은 회의장 바닥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그 오만하고 완벽했던 남자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대역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진짜 사랑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한유라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악귀 같은 눈으로 소리쳤다. 윤서연, 네가 감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태민의 무너진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혼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절규와 한유라의 발악적인 외침이 뒤섞이며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한유라를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마지막까지 태민을 붙잡고 늘어졌다. 태민 씨, 날 믿어야죠. 저 여자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그러나 그녀의 눈을 마주한 태민의 텅 빈 눈동자에서 그녀는 자신의 연극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표정이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래, 이 멍청한 강태민.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위였어. 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대역이 아니었으면 넌 내 그룹이랑 같이 무덤에 들어갔을 거라고.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그녀가 끌려나가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묻혔다. 회의장에는 바닥에 무너진 강태민과 충격에 빠진 이사들, 그리고 단상 위에서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윤서연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지친 듯 눈을 감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의료진이 태민을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는 엉망이 된 수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끔찍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자, 이제 이사회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부의 적은 처리된 것 같습니다만 퀀텀의 공격은 여전합니다. 윤서연 대표, 아니, 네메시스. 당신의 15% 지분만으로는 제 지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재개했다. 그녀는 마치 방금 일어난 격정적인 드라마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다. 그래서 저는 제 지분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복잡한 국제금융 거래망을 보여주었다. 지난 사흘간 JK그룹이 폭락할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퀀텀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 남은 모든 자금을 공매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네메시스로서 한유라의 정체를 알고 그녀를 이용해 역정보를 흘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은 1차 방어 이후 한유라가 태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가 퀀텀의 스파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그녀는 퀀텀이 한유라를 통해 JK에 숨겨진 비자금까지 MA에 투입하도록 유도할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SY 어드바이저리는 JK그룹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확히는 퀀텀의 파멸에 베팅했습니다. 그녀는 JK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담보로 하는 퀀텀의 파생상품 포지션, 그 반대편에 천문학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켜 베팅을 걸었다. 퀀텀이 JK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서연은 모든 것을 잃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만약 퀀텀의 계획이 좌절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연이 자신의 노트북을 두드렸다. 실시간 국제시장 데이터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퀀텀의 내부 조력자 한유라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는 동시에 JK그룹의 주가는 하한가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이 베팅했던 모든 파생 상품은 지금 이 순간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퀀텀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자멸하도록 설계했다. 그녀는 퀀텀의 탐욕을 역이용해 그들의 모든 자금을 공중분해시켰다. SY 어드바이저리는 이단 한 번의 거래로 JK그룹의 1년치 예산에 맞먹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이 자금으로 그녀는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JK그룹의 급한 불을 끄고 유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 금융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퀀텀이 빼앗으려 했던 것을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태민을 돌아보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사회의 동의와 강태민 대표의 공식적인 경영권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강태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경영권까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뜻대로 해. 그날 저녁 JK그룹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퀀텀은 파산했고 그 배후 세력은 인터폴의 수배 명단에 올랐다. 윤서연은 대한민국 재계의 신데렐라가 아닌 잔다르크로 떠올랐다. 며칠 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여의도의 작은 SY 어드바이저리 사무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서연은 돌아서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왜? 태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왜 나를 구했지? 아니, 왜 JK를 구한 거야? 난 당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당신은 내가 무너지는 걸 즐겼어야 했어. 당신의 아버지 회사에 내가 했던 것처럼 복수했어야지. 서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수? 그녀가 낮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이 모든 게 당신과 나 혹은 한유라 사이의 치정극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당신은 틀렸어요. 강태민 씨.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는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도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한유라라는 바이러스를 내부해들인 숙주였을 뿐이죠. 내 아버지는 당신 같은 포식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죠. 나는 그날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 금융 시스템이 힘과 탐욕만 가진 자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JK를 구한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그룹이 무너졌을 때 길거리에 나앉을 수만 명의 직원들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받을 충격 때문이었어요. 그게 내 공이었으니까. 태민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에게 대역이라고 했죠.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뭘 잃었는지 평생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한유라라는 가짜의 눈이 멀어 당신의 제국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진짜 동맹을 잃었어요. 당신은 나를 잃은 게 아니야. 당신은 네메시스를 잃었지.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오만함에 대해 평생 치러야 할 대가예요.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것은 이 대화의 끝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종결을 의미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나 전략가가 아님을, 자신이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여의도는 그 1년 사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그 중심에는 SY 어드바이저리가 있었다. 윤서연이 세운 그 작은 자문회사는 JK그룹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정직하며 동시에 가장 두려운 투자법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여의도의 네메시스라고 불렸다. 윤서연은 JK그룹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SY 어드바이저리를 통해 JK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강력한 외부 감시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은퇴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끌어냈고 한유라의 독이 묻었던 이 사진을 전면 개편했다. 그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냈지만 그룹의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자리 잡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연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졌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시장 전체를 움직였다. 그녀의 스타일은 여전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감정적인 동요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판단. 그녀는 퀀텀 사태로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그 돈을 사치에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금으로 기술 RD 펀드를 조성하고 정직하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포식자가 아닌 정의로운 생태계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한편 강태민은 여전히 JK그룹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을 지켰지만 그 그룹의 실질적인 영혼과 방향키는 윤서연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불같은 성미는 사라졌다. 1년 동안 그는 기계처럼 일했다. 새벽에 출근해 자정이 넘어 퇴근했다. 그는 유능한 CEO였다. JK그룹은 서연의 외부 감시와 태민의 실무 집행 아래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재무제표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다. 하지만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죽어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사라졌다. 그는 웃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거대한 후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사회 보고서가 아닌 SY 어드바이저리가 발행하는 시장 분석 리포트를 가장 먼저 읽었다. 그것은 그가 네메시스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한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는 퀀텀 스파이 행위, 내부자 거래, 자금 세탁 등 수십 개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서연을 저주했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퀀텀이라는 거대 금융 범죄 조직은 그들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유라와 수장이 검거되면서 와해되었다. 그날은 2년 전 그들의 춥고 화려했던 결혼식 날과 같은 날이었다. 강태민은 40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이번 달 재계 리더십 포럼의 초청장과 함께 최신 호흡 포브스 아시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무심코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표지 모델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푸른 빛이 도는 조명 아래 단상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당당한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강렬해서 마치 잡지 표지를 뚫고 나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타이틀은 간결했다. 아시아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윤서연 대표. 그녀는 어떻게 탐욕의 시대를 끝내고 공의의 시대를 열었는가. 태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잡지를 놓지 못하고 그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그날 신부 대기실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던 그 여자. 그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넌 그저 대역일 뿐이야. 진짜가 돌아올 때까지만 필요한 방패막이.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그가 진짜라고 믿었던 한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가짜였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눈물, 그녀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 그리고 그가 가짜라고 대역이라고 불렀던 여자. 그는 잡지 표지 속에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 단 한순간도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던 여자.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여자.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제국을 구해낼 유일한 지성과 힘을 가졌던 여자. 그녀는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네메시스였고 SY 어드바이저리의 대표였으며 아시아 금융의 새로운 리더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진짜인 존재였다. 강태민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한유라에게 속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에 속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한 기준과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그의 텅 빈 얼굴이 비쳤다. 저 멀리 강 건너 여의도의 가장 높은 빌딩이 보였다. 윤서연이 지금 저곳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아마도 다음 전략을 구상하고 있겠지. 그녀의 세계에 강태민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결혼식 날 그가 그녀에게 대역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는 한유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제 그는 알았다. 그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조각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텅 빈 성공과 영원한 후회를 얻었다. 진짜를 되찾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진실을 놓쳐버린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영원한 대가였다. 같은 시각 여의도 SY 어드바이저리 대표실 윤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후원하는 기술연구소의 소장이었다. 대표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신소재 개발에 서연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